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보이즈 플래닛 어제 파이널 무대를 끝으로 이제 방송을 종료했는데요. 시청률은 1.2%로 이 방송의 최고치로 마무리. 굉장히 큰 화제성이 있었어요. 저도 어제 9시부터 여러분들과 스트리밍을 같이 시작해서 무려 8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 감정을 공유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멤버들의 여러 이야기 그리고 파생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몽골인들 찬스, 몽골인들 시간. 성한빈의 소속사가 스튜디오 글라이드라고 지금 문제가 있는 라빈님이 대표인 회사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소속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작은 회사니까. 그래서 소속사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속사 대표가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표는 위임하고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성한빈이라는 대여가 생겼는데 회사를 정리하거나 성한빈을 그냥 무료로 풀어줄 것 같진 않거든요. 저라면 계약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2년 6개월 동안은 CJ가 데리고 활동을 시키니까 소속사는 그냥 기본적인 매니지먼트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러면 한숨 돌리고 성한빈으로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장하오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쨌든 장하오가 지금 중요한 멤버가 됐죠. 장하오가 한국 오디션에서 중국 국적으로 우승을 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니에요. 예전에 위대한 탄생에서 백청강님이 우승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기와 화제성의 차이는 있죠. 저는 2년 반 동안의 계약이니까 중국 멤버들이 그 기간은 당연히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개인적으로 장하오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전 장하오가 좀 높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장하오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에서 교사까지 했었고 지금 한국에 와서 연예인으로서 전 세계와 마주하면서 인기를 많이 얻을 거예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일본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면서 일본인, 중국인, 다른 사람들하고 직접 제가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위치와 그런 중국과 일본의 이 동아시아의 그런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생각,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고찰이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하오도 앞으로 그럴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일도 많겠죠, 개인으로서는.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위치와 경험이 굉장히 특별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중국과 한국을 넘어서 굉장히 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저는 지금 장하오도 어리고 발전하는 과정이니까 엉터리 신념도 한번 가져보고 미친 듯이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도 해보면서 지금 장하오가 했듯이 있는 힘껏 부딪혀 나간다면 더 많은 알을 깨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찬스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장하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장하오의 개인이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중국이 너무 싫거나 어쨌든 중국 멤버가 한국의 오디션에서 1위를 한 것이 분명 싫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거 중국 웨이보나 그 네티즌들이 얼마나 들들 볶겠어 이걸로. 다 충분히 저도 예상이 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정해졌고요. 이제 장하오를 K-팝이 어떻게 다뤘다고 기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도 달렸어요. 2년 반 동안 중국인인데 1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욕먹고 비난당하고 차별당하다가 그러면 중국에 바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차별당했었다, 이런 캐릭터로 활동을 하겠죠. 장하오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그래도 따뜻한 시설을 보내주고 그가 혹시 2년 반 후에 매몰차게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그 친구를 차별 없이 대했다면 키는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제가 잘못된 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건 돌아가는 그들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비판을 이 K-팝에 있는 우리들이 받을 거냐, 저 친구가 받을 거냐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제 탈락 멤버들의 미래와 파생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탈락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 저는 비주얼에서 호불호가 좀 더 갈린 멤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으로서 비주얼을 확실히 압도하진 못했다. 그런 이유로 국내와 해외 투표 비율이 좀 안 좋은 멤버들도 생겼고 그게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박한빈과 이정현은 CJ 소속이에요. 웨이크원. 이 외에도 문정현, 오성민, 차홍기, 박민성, 그리고 하루토, 안토니, 민까지도 CJ 소속이거든요. 전부 합치면 9명이네? 거기에 한국인 6명, 일본인 2명, 태국인 1명이에요. 황금 밸런스야. 그냥 요대로 파생팀을 내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CJ팀이잖아. 전부 CJ 소속이고. CJ는 게이득 아님? 근데 이 CJ의 웨이크원이 이런 방송에서 제작하는 거 외에 그냥 본인들이 팀을 제작해서 런칭시키는 거에 속도가 굉장히 느린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해볼만해. 다 짜여져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영입을 하거나 뭐 새로 연습생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안에서만 팀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종 데뷔조에 일본인 멤버가 없어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보이즈 플래닛의 관심이 조금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루토와 안토니가 있으니까 딱 주목을 잡을 수 있죠. 공교롭게도 이 팀도 약간 보컬이 약해요. 근데 랩은 하루토와 이정현이 할 수 있고 안무는 박한빈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생팀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데뷔가 가능하고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약하니까 뭐 제이나 회태기를 영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타는 사이퍼로 돌아갈 수 있죠. 지금까지 뭐 사이퍼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지금 리더인 문현빈이 소년 판타지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소년 판타지 아직 초반이지만 문현빈도 뭐 데뷔 가능성이 높은 멤버예요, 그쪽에서. 근데 어쨌든 이런 케이타와 문현빈으로 사이퍼의 주목도는 높아졌어요. 그리고 문현빈이 어떻게 되든 케이타가 있으니까 일본 활동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케이타가 생각보다 일본에서 원픽을 좀 덜 받았지만 그래도 매우 아깝게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약간 동정 여론도 조금은 생길 거고요. 사이퍼의 멤버 중 한 명이 그 케플러의 김다현님과 열애설이 뜬 이후에 케플러는 성적이 급감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사이퍼는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회택도 펜타곤이 있잖아요. 현재 펜타곤이 좀 활동이 어렵고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펜타곤 활동과 상관없이 이회택은 솔로 활동이 가능한 자원이니까요. 어쨌든 펜타곤도 지금 뭐 일본도 콘서트하고 한다고는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회택이 만약에 이제 솔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보이즈 플래닛에 나와서 첫 무대를 했을 때의 느낌보다는 그냥 정통 발라드로 좀 보컬력을 뽐내보는 그런 스타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택이 후이가 워너원의 에너제릭을 만들었었으니까 지금 새로운 팀에서도 한 곡 정도는 이 팀에게 곡을 제공해도 뭔가 서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림이 좋으니까요. 그것도 해볼만 하다. 서로 윈윈일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준현이 아마 레드스타트 여기 소속일 거예요. 요 회사가 신생 회사인데 보이즈 플래닛과 그 라우드에도 참여했던 그 김민성 그 친구도 노래랑 춤 잘하거든요. 요 친구도 있고 여기 보이즈 플래닛 나온 그 홍건희와 최우진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년 판타지 참가하는 김규현도 이 회사 소속인데 이 회사가 애초에 요 보이즈 플래닛과 소년 판타지에 멤버들을 내보내서 인지도를 쌓게 한 뒤 탈락을 하면 그 인지도 쌓은 멤버들로 바로 데뷔를 시키려는 전략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소년 판타지에서 김규현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직해서 데뷔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이의 포지션이 조금 어려워요. 제이는 지금 기존 솔로 활동들 봤으면 그게 그 스타일은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번 기회로 해외에서 인지도를 좀 얻었기 때문에 뭐 솔로를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컨셉보다는 좀 더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비중을 높여야 된다. 지금 케이팝에서 남자 솔로로 이런 스타일의 저런 위치에 있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 근데 다들 제이보다 훨씬 유명하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는 그 밴드 음악의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얼터너티브 록 음악을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로엔가트 스타일은 제이랑 지금 봐서 언뜻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통 얼터너티브에 좀 가창력을 더 높이는 그런 스타일. 제이는 리듬이 좋으니까 댄스나 좀 더 R&B 스타일이 더 어울리는 보컬이긴 한데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너무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승원도 인지도를 쌓았잖아요. 근데 유승원도 위에와 소속이잖아요.
지금 위에야 소속의 탈락자가 유승원, 그리고 지윤서, 브라이언, 올리? 예, 그러니까 여기도 몇 명 더 붙여서 한 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한국, 캐나다, 중국 국적이 있으니까 일본 국적이 있으면 좋으니까 오세케를 영입하는 게 어떤가. 근데 위에하는 본인들 연습생도 많으니까 뭐 특별히 영입 안 하고 본인들끼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존버를 해서 지금 GB1 계약이 끝나면 오는 멤버들이랑 한 팀을 만들다던가, 그러면은 한유진, 김규빈, 장하오, 리키, 유승원, 지윤서, 브라이언 올리잖아요. 8명. 여기서 만약에 중국 멤버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유진, 김규빈, 유승원, 브라이언, 지윤서 이러면은 팀의 뼈대는 되잖아. 그리고 2년 반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다렸다 뭉치게 해도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낙햄든과 윤종우가 좀 어렵죠? 낙햄든이 FNC 소속인데 최근에 FNC는 아이돌 제작 성적이 안 좋고요. 낙햄든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를 중심으로 팀을 새로 만들기도 애매하고, FNC니까 FNC는 밴드 아이돌이 많으니까 낙햄든을 그런 밴드 아이돌 솔로로 시켜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시장도 어렵긴 하죠. 근데 이 낙햄든과 윤종우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금준현이 있는 레드스타트 쪽에 합류해서 같이 팀을 형성한다던가, 만약에 위아가 지금 탈락 멤버들로 새로 바로 팀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 합류를 해도 그림은 좋겠죠. 근데 위아는 뭐 연습생들이 많으니까 가능성은 레드스타트 쪽이 있다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보이즈 플래닛이 일본에서 큰 화제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스트리밍 차트에 Say My Name 한 곡만 들어갔었는데 일본에서는 오버월도즈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최종 멤버에 일본인 멤버가 없죠. 사실 이번에 참가한 일본인 멤버들 중에서 괜찮은 멤버가 좀 적었어. 일단 비주얼로 뭐 관심을 끌만한 멤버가 부족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케이타의 표가 몰렸는데 케이타도 이제 원픽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일본인들이 모두 탈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 데뷔하는 JB1의 일본 활동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일본인 멤버가 없으니까 뭐 있는 것보단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죠. 뭐 BTS, 세븐틴, 최근에 뉴진스까지 일본인 멤버가 없어도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팀들이 있지만 이 팀들도 만약에 일본인 멤버가 있었다면 더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멤버가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나 이 방송을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봤고요. 좋아하는 멤버가 생기면 꾸준히 지지해주는 일본 팬분들의 특징을 봤을 때는 이 팀은 일본에서도 어쨌든 괜찮은 성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과 다르게 일본에서도 보이그룹 오디션이 너무 많아졌어요. CJ의 프로듀스 재팬과 LDH 오디션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하이브 재팬, BMSG, 요시키 오디션 막 이렇게 오디션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조금만 괜찮은 연습생들은 일본 현지에서 그냥 다 데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가 최근에 그 딕스틴이라는 팀을 일본에서 데뷔를 시키는데 그 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CJ가 데리고 있으면서 시켜서 데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는 키워서 데뷔시켜야 하는 시점이 왔다. 엠넷이 이런 오디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본 외에 더 많은 나라랑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 동네에 소년 판타지도 태국 회사랑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멤버를 당겨오는 바람에 약간 거기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곡을 기다릴 시간이고요. 탈락한 멤버들도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비원은 아마 한 2-3개월 후에 여름 시즌에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의 보이즈 플래닛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